예, 그 경우의 수를 배우고 왔으니까 이제 퍼뮤테이션하고 컨비네이션이 함수 개수 구할 때도 조금 이제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가 보죠. 네. 그래서 예제 8번부터 봅시다. 네. 이렇게요. 자, 첫 번째는 x에서 y로 함수가 몇 개냐라는 거예요. 함수라고 하는 건 뭐 다른 제한 조건은 없어요. 그냥 x에 있는 원소 하나가 y에 있는 원소 중에 하나를 골라서 대응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a도 y에 있는 원소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아무데나 대응을 시켜주면 되니까 a가 갈 수 있는 곳의 경우의 수 5가지고요. b도 a와 겹쳐지지 말아야 된다. 뭐 그런 제한도 없습니다. 함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b도 역시 5개 중에 아무데나 갈 수 있어요. 뭐 이렇게 겹쳐지는 것도. c도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네, 이것이 함수의 대응이죠. 따라서 모든 함수의 개수다 라고 하면 일단은 125개가 있고요. 그래서 함수의 개수다. 그러면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이제 공의 정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부르죠. 공역의 원소의 개수를 정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만큼 네, 거듭 제곱을 수행한다. 공역은 5개, 정역은 3개.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겠다. 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1대1 함수네요.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는 제한이 좀 있죠. 이제 먼저 A, B, C 중에 하나를 원하는 곳에 아무 곳에나 대응을 이제 시킬 수는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겹쳐지지 말아야 되는 제한이 생겨요. 그래서 B는 A가 골랐던 것을 제외한 나머지 넷 중에 하나, C는 A와 B가 고른 곳을 제외한 나머지 셋 중에 하나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것은 이제 순열, 퍼뮤테이션을 계산한다. 그래서 1대1 함수의 개수는 공피정 이렇게 생각합니다. P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상수함수입니다. 상수함수. 그래서 상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정역의 원소의 개수는 이제 완전 무관하죠. 상수함수라고 하는 것은 정역의 원소가 100개든 1000개든 공역이 있는 원소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해서 완전하게 이제 집중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역의 원소는 몇 개든 중요하진 않습니다. 상수함수는 공역에 있는 원소가 몇 개인지가 곧 상수함수의 개수겠죠. 지금 이 같은 경우에도 모두 1, 뭐 y는 1, y는 2, y는 3, y는 4, y는 5 이렇게 5개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상수함수의 개수는 이제 0이죠. 이게 상수함수의 개수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뤘던 함수 중에 뭐가 있어요? 1대1 대응이 있잖아요.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기본적으로 지금 방금 주어진 관계에서는 1대1 대응이 불가능하죠. 1대1 대응은 정역과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일단은 뭐 같은 것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서로 다른 x가 서로 다른 y에 대응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고 그리고 공역이 곧 치역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의 개수는 4, 3, 2, 1 여기 있는 공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만큼 이제 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1대1 대응하고 상수함수, 1대1 함수, 함수의 개수 이 정도로 기억해주면 된다. 자, 요게 이제 1대1 함수부터 이제 특이 함수의 개수가 좀 있고요. 그래서 8-1번은 전체 함수 1대1 대응 상수함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는 말이고 그리고 8-2번 보시면 이제 요거 맨날 나와요. 8-2번에 보면 그 명제가 네. 요게 이제 어떤 함수를 나타내는 명제야? 요거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명제잖아요. 1대1 함수. 그런데 이제 P면 Q이다의 구조로 나타나 있는 명제예요. 그래서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명제는 이거 말고 또 이 명제에 어떤 명제가 있겠어요? 이 명제가 참이니까 이 명제 대우 명제가 항상 참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대1 함수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예, 이렇게 표현되기도 해요. 요것도 1대1 함수의 표현이고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제 간혹 뭐 이런 식으로 네, 마치 이제 1대1 함수처럼 생긴 이제 명제를 주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잘못된 명제죠. 이 주어진 명제, 이 명제가 1대1 함수의 이제 정확한 정의 설명인 것이고 이 명제 대우 명제까지는 1대1 함수를 설명하는 명제로 쓸 수 있지만 얘는 뭐 그럴싸하게 생겼지만 이 명제가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그런 명제는 아니다. 그래서 다음 중 뭐 1대1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명제가 주어졌을 때 이게 1대1 함수다 라고 체크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친구를 기억을 이 형태를 외워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얘하고 그 대우 명제가 1대1 함수에 관한 명제다. 그래서 8-2번은 1대1 함수를 계산하는 거니까 공역, 정의역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개 이렇게 쓰게 되겠죠. 네. 다음 넘어가시면 필수 예제 9. 요거 이제 경우의 수에서 예전에 이제 그 퀴즈 같은 걸 할 때 얘기했던 내용이거든요. 자, x에 있는 원소는 1, 2, 3이고 y에 있는 원소는 4, 5, 6, 7, 8, 9 이다. 그러면 자, 주어진 명제를 만족하는 함수는 몇 개인가 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이 명제가 무슨 뜻이에요? 정역에 있는 임의의 원소 두 개를 선택했는데 x1과 x2를 선택했는데 x2가 더 큰 원소라면 그 x2의 함수값이 x1의 함수값보다도 더 커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5로 가고 얘는 6으로 가고 얘는 4로 갔다. 자, 이런 함수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2보다 3이 크면 2의 함수값보다 3의 함수값이 반드시 커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어떤 뭐 대기업에서 지점이 ABCD의 거리가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뭐 키가 ABCD 순서대로 이제 키가 작은 사원, 큰 사원, 뭐 제일 큰 사원 뭐 그래서 10개의 지점 거리상 그래서 뭐 10개 지점 중에 4개 지점에 파견을 보내는데 키가 작은 애는 가까운 데 보낸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했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요 이제 증가함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키가 1, 2, 3 순서대로 작은 사원이 있으면 키가 작은 사원은 더 가까운 곳에 보낸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하기로 했냐? 여기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공역의 원소 중에서 그냥 짝지을 3개를 고르기만 하면 네. 그러면 대응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예를 들어서 6개 중에 3개를 무작위로 9, 4, 7 네, 크게 상관없이 고른다고 해도 고른 순간 가장 작은 원소가 가장 작은 정역이 대응할 곳이라는 것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9, 4, 7, 뭐 4, 7, 9 어떤 순서로 뽑아도 제일 조그만 원소를 제일 작은 정역이 대응해 줄 거기 때문에 이 대응 방식은 무조건 정해져 있는 거고 우리가 할 일은 이 6개 중에 3개를 뽑기만 하면 모든 함수의 개수가 다 나온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6, 5, 4에 3이 1이니까 20개 이 정도가 나온다. 이런 내용이에요. 9-1번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특이함수 아니요. 함수의 개수 중에서는 조금 이제 특이한 함수들이 있으니까 그거 조금만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만 더. 그래서 보면은 x가 뭐 y도 어디로 할까? 뭐 일단은 그냥 갖다 해볼까? 네. 자. f-x는 fx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가 있고요. f-x는 -fx를 만족하는 또 함수의 개수가 있습니다. 각각이 어떤 함수인지 이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f-x와 fx가 같은 함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얘는요. 뭐 예를 들어 f-2는 f2와 항상 값이 같고 f-5는 f5와 그 값이 항상 같고 뭐 f7은 f-7과 그 값이 항상 같은 그런 함수를 뜻하고 그러면 뭐 특정 함수값을 예를 들어서 뭐 f-1은 f1과 항상 같고 f-2의 어떤 함수값은 f2의 함수값과 항상 같고 f-3의 함수값은 f3의 함수값과 항상 같고 뭐 이제 이런 함수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함수냐면 이제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거든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를 뜻해요. 그래서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의 기본적인 형태가 이제 이런 함수, 요 등식을 만족하면 이제 y축의 대칭인 함수, 우리가 이제 우함수라고 부릅니다. 우함수, 짝함수,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래서 지수가 짝수인 함수들, 지수가 짝수로만 구성된 함수들, 예를 들어 y는 x제곱이라든지, y는 x 4제곱, 뭐 x 4제곱이라든지, 아니면 x 4제곱 더하기 뭐 2x제곱 더하기 뭐 3. 그래서 짝수인 지수들로만 구성된 함수들. 걔네들은 우함수입니다. 우함수. 우함수는 y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라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뭘 물어보는 거야? 자, 주어진 정역 공역에 대해서 우함수의 개수는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얘가 말해주는 건 뭐냐? 마이너스 x나 x 세트인 애들이 있잖아요. 마이너스 2와 2는 함수값이 같다는 것이고 마이너스 1과 1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값이 항상 같다는 것이니까 이 마이너스 2와 2 둘 중에서 둘 중에 한 놈이라도 만약에 함수값이 정해지면 나머지 친구는 함수값을 정확하게 같은 곳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 마이너스 2 혹은 2에 마이너스 2 혹은 2 중에서 마이너스 2의 함수값을 내가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를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함수값을 대응했다 합시다. 그러면 2라고 하는 친구는 그냥 무조건 동일한 함수값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 둘이 항상 같은 곳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2를 선택을 먼저 했어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이너스 1과 1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1이나 1 중에 둘 중에 하나를 5개 중에 하나에 대응을 시키기만 하면 5개 중에 하나 대응을 뭐 이런 식으로 시키기만 하면 이제 나머지 친구 함수값도 저절로 정해지게 된다는 거. 자, 0이라고 하는 친구는 f-의 0과 f0이 같다. 근데 얘는 어디에 함수값을 갖다 놓아도 상관이 없게 되죠. 그래서 이 친구도 5개 중에 하나의 함수값을 아무거나 가지면 됩니다. 따라서 우함수의 개수는 전체 125개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우함수의 개수거든요. 자, 그럼 이 친구는 어떤 함수라고 불리우냐? f-3은 f3의 함수값과 같은 게 아니라 반대부호로 같대요. 반대부호로. 그래. f-3에서의 함수값이 있다면 f3의 함수값과 서로 반대부호로 동일하다 합니다. f-2의 함수값은 f2의 함수값과 반대부호로 동일하다 합니다. f-2의 함수값이 어디 있다면 f2의 함수값과 서로 반대부호로 동일하다 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우리가 무슨 함수라 부르냐? 원점 대칭 함수라고 불러요. 원점 대칭 함수. 원점 대칭 함수는 기함수라고 부릅니다. 얘는 이제 홀 함수죠. 그래서 우함수는 y축 대칭, 기함수는 원점 대칭입니다. 우함수는 y축 대칭,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에요. 자, 그럼 이 친구도 함수값을 정하는 것이 이제 방금 전에 우함수와 거의 비슷하게 정해지거든요. 다른 점은 뭐냐? 예를 들어 마이너스 2의 함수값이 5개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되었다면 플러스 2는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 부호로 따라간다는 거죠. 뭐 따라간다는 것보다는 하나의 함수값이 결정되면 2라는 친구는 반대 부호로 결정이 그냥 나버린다. 그러니까 얘는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도 이 친구는 선택할 수 없다는 거죠. 마이너스 2가 5개 중에 임의로 하나의 선택을 가져가지고 뭐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곳에 대역이 된다면 2라고 하는 친구는 마이너스 2가 아니라 그 2라고 하는 함수값을 무조건 가져야 되니까 네. 마이너스 1과 1도 둘 중에 한 친구만 선택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이 됐든 1이 됐든 먼저 5개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마이너스 1 얘는 무조건 반대보로 가야만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차이점은 원점 대칭 함수는 무조건 원점을 지나야 돼요. 무조건 원점을. 그래서 얘는 0으로 결정됩니다. 네, 이런 차이가 디테일이 좀 차이가 있죠. y축 대칭의 우함수는 이 0, 얼마를 꼭 0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얘는 아무데나 가도 상관이 없죠. 예를 들어서 y축 대칭 함수가 꼭 0,0을 지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그래서 0이라고 하는 것의 함수값도 제한이 없지만 원점 대칭 함수는 무조건 0,0을 지나야 된다. 그래서 이 친구 선택이 없다. 네. 이 정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 식이나 이 식이 나오면 얘는 함수의 개수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함수의 일반적인 문제에서 그냥 던져주는 거죠. 이런 함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 요거 지금 그 기함수구나. 원점 대칭이구나. 우함수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문제는 없군요.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합성함수부터 할게요.